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남성은 여성보다 이성의 영역이 더 발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상생활에서 남자들이 항상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뭐 생각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다니엘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고했던 대로 오늘은 남자는 이성적이고 여자는 감정적이다라는 말은 남녀의 차이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명제고, 남성은 이성의 영역, 즉 로고스의 영역이 발달했고 여성은 감정의 영역, 즉 에로스의 영역이 발달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다고 했죠. 이제 저 둘이 뭔 차이가 있냐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쓰는 남자는 이성적이고 여자는 감정적이다라는 말이 상황에 따라서는 아예 다른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걸 이야기해 볼 거예요. 이제 오늘은 카를 융과 이부영 박사님의 연구나 책에 나온 내용을 인용해서 그걸 좀 해석해 보면서 풀어 나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남자는 이성적이고 여자는 감정적이다라는 말을 언제 처음 접했냐면 TV에서 봤던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명제를 이제 설명하는 클리셰적인 설정이 하나 있죠. 이제 뭐 여자가 남자친구한테 회사에서 상사와의 갈등 뭐 그런 관련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속상하다. 그럼 이제 남자는 이제 그걸 공감부터 해줘야 되는데 뭐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여자는 되게 서운하다는 거죠. 결론은 뭐 이런 류의 이야기에서 남자는 이성적이고 여자는 감정적인 동물이다. 뭐 이런 결론을 많이 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남자는 이성적이고 여자는 감정적이다라는 말이 좀 굉장히 모호한 게, 뭐 이게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냐면, 뭔가 남성은 일상생활에서 대체로 논리와 이성을 따지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또 여성은 이제 그거랑 상관없이 자신의 감정이 우선하는 판단을 하는 이런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거든요. 혹시 이렇게 받아들이셨다면 정말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쉽도록 제가 재밌는 화제거리를 한번 던져볼게요. 예전에 제 영상 댓글을 보다가 설거지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을 봤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설거지론이 뭔지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때 유튜브에서 막 찾아봤어. 뭐 이슈 유튜버나 뭐 남성향 연애 채널들에서 되게 많이 다루더라고요. 그 결과 설거지론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성적 매력이 꽤 뛰어난 여성이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자신의 값이 좀 높을 때는 잘생긴 인싸 오빠들이랑 막 재미나게 놀다가 나이가 들고 경쟁력이 좀 떨어질 때쯤 다소 널드한 느낌의, 성적 매력은 없어서 여자 경험이 없지만 좋은 직업을 가진 남성을 유혹해서, 그러니까 좀 등골 빨아먹으면서 안정을 추구하는 결혼이 성사됐을 때 생기는 일, 이런 느낌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영상들 댓글을 다 보다가 되게 재밌는 걸 발견을 했었어요. 이제 이게 본인 계정 설정에 따라서 이제 어떤 채널에 어떤 댓글 달았는지 다 보이는 사용자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A 채널에서는 설거지로는 대한민국에서 진짜 흔하다, 결혼은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썼고, 또 B 채널에 가서는 남자는 이성적이고 여자는 감정적이어서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뭐 세부 내용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적어도 설거지론 결혼의 당사자인 남자들은 남자는 이성적이고 여자는 감정적이다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남녀 관계에 있어서 누구보다 감정적인 선택을 한 남자와 누구보다 이해타산적인 선택을 한 여자가 만나서 성립된 결혼이 제가 이해하는 설거지론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결혼이 개 흔하다면서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매우 모순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해한 설거지 결혼의 원인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자면, 감정의 영역, 즉 에로스의 영역이 전혀 발달하지 않은 남성이 누구보다 감정적인 선택을 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잘 못하는 영역에서 열심히 한 거죠. 그리고 에로스의 영역이 매우 발달한 여성이 마음 먹고 이런 남자한테 일종의 감정적인 스킬을 쓰잖아요. 그럼 갖고 노는 거예요. 이 남자가 100억을 버는 사업가든지 유명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뭐 마치 프리미어 리거가 집에서 피파 온라인만 한 사람이랑 진짜 축구 대결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감정의 영역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제 언어 영역, 수리 영역처럼 하나의 능력이에요, 능력. 특히 에로스의 영역이 뛰어나다고 하면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때 필요한 능력들이 뛰어나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거든요. 이 능력이 여성이 남성보다 뛰어나다는 거죠. 여러분들, 여성이 감정을 어느 정도로 이용할 수 있는지 아세요? 이건 좀 극단적인 사례긴 한데 원래 심리학은 극단치를 이야기해야 설명이 잘 됩니다. 순수과학이 아니잖아요. 이게 내담 기록 중 하나인데, 어떤 여성이 자신이 계속 거절했던 남자가 죽었는데 그 남자를 위해 20년 동안 상복을 입으면서 애도를 했어요. 왜? 그 남자가 죽은 게 진짜 슬퍼서? 아니죠. 이 여자는 당시 자신의 굉장히 바쁘고 힘든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사람들의 위로와 지원을 받으면서 편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근데 좋은 핑곗거리가 생긴 거죠. 그래서 죽은 남자를 평생 그리워하는 순애보적인 여성이라는 이미지를 얻음과 동시에 2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면서 살아도 사람들의 위로와 지원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목표를 위해서 감정이라는 자원을 최대한 이용한 거죠. 제가 그래서 여성은 고도로 심리학적이라고 했잖아요. 남성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남자가 여자한테 이런 감정적인 일종의 수싸움에서 밀리니까 한 번씩 호구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남성도 연애 경험이 쌓이고 여자를 많이 만나다 보면 에로스 영역이 발달하면서 좀 대결이 되죠. 남자들이 어렸을 때 여자 앞에선 절절매다가 이제 나이가 먹으면 좀 여유를 찾는 이유가 이게 남자도 나이가 먹으면 여성이 발달한 에로스 영역의 발달에서도 있다고 봅니다. 자, 지금까지는 남성이 감정의 영역인 에로스가 얼마나 덜 발달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지금부터 이 이야기가 진짜 중요해요.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감정적입니다. 이부영 박사님은 이걸 감상적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인용을 하나 하자면 남성은 마음속에 올라오는 정감에 자신을 내맡기고자 하는 유혹에 곧잘 사로잡히고 감상에 젖는다. 감상적인 모습은 남성에게만 나타난다. 감상적이라는 게 뭐냐면 정말 충동적인 감정에 휩싸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모습, 우리가 흔하게 이야기하는 감정적인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관계의 영역에서는 남성은 감정의 영역이 여성보다 덜 발달했는데 더 감정적인 거야. 남성의 원형 아키타입 중에 뭔가 다혈질 남성의 이미지도 있거든요. 근데 여성의 감정은 저렇게 충동적이지가 않습니다. 이제 이부영 박사님은 여성의 감정은 남성처럼 나이브하지 않다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남자들의 감정처럼 순진하고 천진난만하지가 않다는 거죠. 왜? 감정의 영역이 고도로 발달했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의 영역에서는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어떨 때는 누구보다 포용적이다가도 또 때로는 굉장히 이해타산적이고 다소 기회주의적인 것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충동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의 감정 같은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남자들이 더 순진하고 충동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좀 놀랍죠? 근데 저는 경험상 대체적으로 동의를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또 자세히 한번 다루겠습니다. 근데 관계의 영역에서는 남자가 더 감상적인데 남자가 이성의 영역, 즉 로고스의 영역이 여성보다 발달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이건 무슨 소릴까요? 이런 건 어디에 적용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직업적인 관점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로고스의 영역에는 사물과 현상의 이치나 원리에 대해서 파악한 능력도 포함이 되는데 이것도 극단치로 갑시다. 심리학은 극단치로 비교해야 돼요. 여러분들 노벨 물리학상 역대 수상자 남녀 비율이 몇 대 몇인 줄 아세요? 50대 1입니다. 남자는 약 200명, 여자는 4명. 근데 이 수치는요, 저기 노벨상 관할하는 스웨덴 왕립기관에서 단체로 약 먹고 여성 할당제를 시행하지 않는 이상 쉽게 변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실제로 여성 단체에서 노벨상은 여자가 왜 이렇게 안 주냐고 항의했다가 노벨상 주는 단체에서 우리는 성별, 인종이 아닌 연구 성과로만 판단한다라고 단호하게 대답을 했죠. 근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이제 남성이 이성의 영역, 로고스의 영역이 더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어떤 영상에서 남녀 IQ 분포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죠. 남녀 IQ의 평균값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하지만 양극단에서 차이가 극명하게 벌어진다. IQ가 진짜 높은 천재도 남자가 많고요. 진짜 낮은 바보도 남자가 많습니다. 근데 노벨 물리학상 같은 거 누가 받아요? 저 양극단에 있는 개 천재들이 받아요. 만약 노벨 물리학상을 수능 물리원 만점 받는 수준의 사람들이 받는 거였다면 남녀 성비가 비슷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워커홀릭에 대한 겁니다. 저 노벨 물리학상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능력도 개쩌는데 이제 365일 24시간 물리학 연구밖에 안 해요. 워커홀릭이죠. 제가 저번에 우월한 남성상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전사 원형의 사람들 특징이 뭐라 그랬죠? 워커홀릭. 여성성의 특징인 개인적인 행복, 관계에서의 오는 행복을 포기하고 오로지 목표, 대의 명분을 위해 미친 듯이 일하는 사람들, 남성이 더 많을 겁니다. 왜? 남성은 이성, 로고스의 영역이 더 발달했으니까. 세 번째는 카를 융이 한 말 하나 인용하겠습니다. 사물에 대한 사랑은 남성적인 특권이다. 그럼 사람에 대한 사랑은요? 여성의 특권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아이폰을 분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동시에 목격을 했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남자아이는 아이폰부터 인식을 합니다. 근데 여자아이는 저 사람이 아이폰을 되게 좋아하나 보다부터 인식을 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남성은 여성보다 이성의 영역이 더 발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상생활에서 남자들이 항상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일상 개인적인 관계 이런 데에는 저게 적용이 안 돼요. 남자가 뭐가 이성적이야. 이제 비트코인으로 돈 제일 많이 잃은 층이 2030 남자라는데 제 이야기입니다. 저런 전문적인 영역 말고 일상, 관계의 영역에서는 남성이 더 충동적이고 이부영 박사님 말씀대로 더 감상적이라는 거죠. 하지만 남성이 이성의 영역, 로고스의 영역은 더 발달했다.
그러면 영상 초입에 말한 그 상황 있죠. 뭐 "오빠 직장에서 상사랑 갈등이 있었는데 나 너무 속상해." 하니까 그럴 때 너는 이렇게 해야 돼." 해결책을 제시하고 공감은 안 해줘. 이런 상황은 왜 발생을 하는 걸까요? 남녀 감정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이부영 박사님 연구 내용을 인용을 할게요. "남성의 감정은 개인적인 대상보다는 집단과 객체로 향하고 있는 편이다. 여성의 감정은 개인적인 관계를 향하고 남성의 감정은 집단이나 객체를 향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 상황에서 여성의 마음은 뭐예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연인 관계고 내 개인적인 감정을 주제로 말하고 있으니까 내 남자친구도 그렇겠지 생각을 하지만 남자는 아니죠. 남자는 회사라는 집단의 감정이 먼저 가버린 겁니다. 회사에서는 저러면 안 되는데.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죠. 남성은 개인보다는 집단, 대의 명분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러니까 저 상황은 사실 남녀 모두 감정적인 상태예요. 뭐 남자가 이성적이고 여자가 감정적인 게 아니라 둘 다 자신의 감정을 말하고 있는 거라고. 다만 여자는 내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내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를 물어본 건데, 남자는 이 여자의 회사 생활, 집단 생활에 대한 감정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차이입니다. 여튼 이 이야기는 나중에 부차적인 설명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설명이 좀 역대급으로 어려웠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항상 죄송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거 다룰 거예요. 시청자분 한 분이 남긴 댓글인데 쭉 봅시다. 그러니까 여성은 남녀 심리를 진화론이나 생물학적인 차이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것 같은데, 왜 내 채널은 여자분들이 왜 이렇게 많냐 이거네요. 어쨌든 고맙습니다. 잘생겼다는 건 사실은 아니지만 짜릿하네요. 정우성 씨도 잘생겼다는 말이 짜릿하다는데 전 오죽하겠어요. 대충 뭔 말인지 알았습니다. 근데 나는 행복의 기원 책 비평한 거 빼고 진화심리학을 다룬 적이 없는데, 뭐 분석심리랑 결이 좀 비슷하긴 하죠. 이제 진화심리학은 인간의 동물적인 본성을 탐구하는 거고, 분석심리는 숨겨진 무의식의 영역을 탐구하는 거니까. 여튼 저도 여자분들이 이런 접근을 싫어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남자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뭐 요즘 연애 채널 보면 죄다 그런 접근이더라고요. 근데 남자들이 더 좋아할 만한 이유가 분명 있죠.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의 일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안녕.